아주 잘하는 사람은 이 골을 넣는 게 아닌 패스에 능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패스하듯이 툭툭 잘 던져줘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비스 예방과 치료 전문가 병원 언니 정주은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주 옛날에 CS 강사를 준비하면서 강의 수강할 때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강의를 시작할 때 그날의 주제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딱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소개하자마자 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몇 대 몇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사들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자, 아이스 얼음이고 브레이크는 깨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낯선 상대방과 얼음과 같이 좀 차갑고 딱딱하고 긴장되는 관계를 깨는 것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누가 깨야 하나요?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가 깨야 되죠. 왜냐면 우리는 서비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고객이니까요. 근데 종종 이런 것도 봐요. 고객이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매장에 들어온 고객인데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뭐 이러면서 고객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전문가라면 이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은 꼭 이렇게 몸에 익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고객과의 대화 중에 제가 사례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게 네일샵일 수도 있고 백화점 매장일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고객이 뭐 대화를 하던 와중에 요즘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잠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하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진짜 혼자 있을 때 혼잣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집에 있을 때 혼잣말을 잘 안 하는데 반려묘가 있을 때부터 혼잣말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혼잣말 같지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답변하는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보니까 A라는 케이스는 그냥 대꾸도 안 해요. 그냥 말을 하는가 보다. 또는 아 그러세요. 영혼 없이 답변을 하거나. 근데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분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많이 졸리시죠? 요즘에 아무래도 환절기라서 조금 식사하고 나서 이런 식곤증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뭐 이런 대답을 하면 너무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이 아이스 브레이킹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누려는 이러한 스몰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업무랑은 관계없는 아주 소소한 요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객을 적객할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스몰 토크 노하우를 오늘 제가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정말 기본입니다. 인사에 무조건 플러스 알파 하기. 안녕하세요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짐이 많으시네요 이쪽으로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안녕하세요 밖에 많이 더우시죠? 라고 한다든지 붙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들이 너무 많아요. 날씨, 뭐 동반자 아니면 여러 가지 칭찬 등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로만 끝내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용건을 말하거나 본인의 상황을 말하면 그 상황을 공유해주면서 공감하기입니다. 자,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까요? 뿌띠 클리닉,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한 고객과 상담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 고객이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한 달 뒤에 앞두고 있어서 조금 받을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 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배드 사례의 상담 직원은 네, 그럼 저희 여러 가지 웨딩 패키지가 있는데 제가 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러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라고 가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베스트 답변, 스몰 토크를 아주 잘하는 사례를 볼게요. 고객님 결혼하시나 봐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클리닉에는 이제 촬영이나 예식 전에 받을 수 있는 시술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웨딩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일단은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교류가 되고 감정이 주고받아지죠. 부럽다, 너무 축하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스몰 토크입니다. 매장에 들어와서 저 등산복 좀 찾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고객에게도 등산 좋아하시나 보네요. 주로 좀 등산은 언제 많이 가는 편이세요? 라면서 권유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등산복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제 지배율에 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스몰 토크도 적정선이란 게 있습니다.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은 이 골을 넣는 게 아닌 패스에 능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저도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등산에 사실 한 달 정도 전에 매주 가고 있거든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상대방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스몰 토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친구와의 잡담이 아닌 서비스업의 스몰 토크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뭐 고객 만족, 매출 향상 이런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대 위주의 화제와 소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요? 어머 정말요? 그러면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적시적소에 패스하듯이 툭툭 잘 던져줘야 되는 거죠. 고객 붙잡고 내 얘기 많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3가지 노하우 알려드렸는데요. 서비스업 초년생이라면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다랑 이 스몰 토크를 잘한다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리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인 성향, 항상 대화는 결론을 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 없이 관계 형성하시고 이 잡담하는 스몰 토크, 서비스업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